자, 시작해봅시다. 합집합에서 교집합을 차집합한 영역으로 생각하면 되는데 벤 다이어그램으로 생각하면 되거든. 그러면 얘는 A 합집합 B의 영역에서 A 교집합 B를 차집합해준 이 부분이 되는구나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다음 얘도 마찬가지. B 합집합 A에서 B 교집합 A를 차집합해주면 영역 똑같이 나오겠지? 그래서 참. 두 번째 거. A 여집합 합집합 B의 여집합을 생각해보면 A의 여집합 그 다음에 합집합 B의 여집합은 뭐가 돼? 영역이? 요거 가운데 거 빼고 다 되는 거 아니야? 이해가? A 여집합 합집합 B의 여집합을 하면 A를 제외한 모든 거에다가 B를 제외한 모든 걸 합집합하면은 가운데 빼고 다 나올 거 아니야? 이해가요? 거기에서 A의 여집합과 B의 여집합의 교집합은 어느 영역이 나타나겠어? A의 여집합과 B의 여집합의 교집합은 뭐가 나와? A의 여집합과 A의 여집합과 B의 여집합의 교집합. 저기 바깥 영역이지. 바깥 영역. 그러니까 색칠된 요 영역에서 바깥 영역을 제외한 나머지, 즉 얘가 나올 거라고. 네. 이해가? 그다음 두 번째 것도 마찬가지. 얘는 A 합집합 B에다가 A 교집합 B를 차집합한 영역. 얘 나오겠지. 그러면 똑같죠. 아니면 연산 법칙으로 해보면 A의 여집합 합집합 B의 여집합에서 차집합 A의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을 해주는 거잖아. 그러면 얘는 차집합을 교집합의 여집합으로 변환할 수 있죠? 그럼 요거 드모르간 법칙 해주면 어떻게 돼? 드모르간 A 집합 B는 A 합집합 B가 되죠. 얘 드모르간 법칙 해주면 A 교집합 B의 전체 여집합 되는 거지. 요거 두 개 교환 법칙 할 수 있죠. 두 개 교환 법칙 할 수 있지? 그러면 A의 합집합 B 교집합 A의 여집합 A의 여집합이 아니지. A 교집합 B의 전체 여집합이 되는 거지. 뭐 하는 거야? 근데 교집합의 여집합을 어떻게 바꿀 수 있다? 교집합의 여집합을 차집합으로 바꿀 수 있죠. 네. 그럼 A 합집합 B 차집합 가로 열고 A 교집합 B가 된다. 합집합한 거에서 교집합한 거 차집합 됐다. 얘랑 똑같이. 되게 간단해요. 괜찮아요? 네. 그래서 얘도 맞는다. 근데 나는 벤 다이어그램으로 푸는 게 나은 것 같아. 항상. 얘도 마찬가지. A 합집합 전체 집합은 뭐가 돼? A 합집합 전체 집합은 전체 집합. 전체 집합이지. 그럼 전체 집합이 이렇게 나올 거고 거기에서 A 교집합 전체 집합은 뭐가 돼? A가 되지. 그러면 전체 집합에서 A를 차집합해준 얘가 나온다. 나머지 그럼 A 여집합이 나오지. 근데 얘를 공집합이라고 했으니까 틀린 말. 기억 내용이다. 기억 니은이 되겠네. 그 다음 밑에 있는 문제 볼게요. 자, 봅시다. A 합집합 B의 전체 여집합 합집합 B로 저 연산을 약속했대요. 그러면 얘를 간단하게 만든 다음에 얘를 생각해보자. 그럼 얘는 A의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이 되겠지. 드모르간 법칙. 거기다가 합집합 B를 했대요. 부호가 같아 달라? 다르니까 분배 법칙. 그러면 A의 여집합, 합집합 B, 교집합, 가로 열고 B의 여집합, 합집합 B가 될 거야. 얘는 뭐가 돼? 공집합. 전체 집합. 합집합인데? 전체 집합이지. 전체 집합이지. B의 여집합과 B를 합집합 해준 거니까. 그러면 두 개를 교집합하면은 자기 자신 나오겠죠. A의 여집합, 합집합 B가 될 거라고. 그러면 A 동그라미 B는 A의 여집합, 합집합 B가 되는 거지. 그럼 얘를 그대로 한번 적용을 해보면 얘가 A의 여집합, 합집합 B가 되고 거기다 동그라미 B를 해준 거잖아. 그러면 똑같이 진행을 하면 돼.
앞에 거에 대한 앞에 거 A 동그라미 B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약속을 한 거잖아. 네. 그럼 앞에 거에다 여집합한 거에다가 뒤에 거를 합집합해 준 거지. 맞아? 네. 그러면 앞에 거에다가 여집합을 해주고 그 다음에 합집합 B를 한 거라고 볼 수 있다고. 네. 그러면 얘를 드모르간 법칙해주면 어떻게 돼? A A 교집합 교집합 B 차집합 B의 여집합 합집합 B가 되죠? 네. 분배 법칙 할 수 있죠. 분배 법칙 해주면 A 합집합 B에다가 교집합 B의 여집합 합집합 B가 된다고. 전체 집합. 여기까지 괜찮아요? 예. 얘는 뭐야? 전체 집합. 전체 집합과 A 합집합 B의 교집합은 자기 자신. A 합집합 B가 될 거라고. 자기 자신. 이가 정답이네. 와우. 나 막 특별한 거 쓴 거 없지? 여기 있는 것만 사용하는 거야. 네. 오케이? 와 대체 왜 자, 조금 어렵지만 이거 되게 어려워해. 너희들이 뭐 이상한 게 아니야. 실제로 고등학교 학생들이 집합 단원을 제일 어려워하는 게 이 연산 법칙 단원이야. 왜냐면은 너희가 이제 생소한 그것들을 약간 자유자재로 사용하는 게 어려워하는 게 당연한 거니까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배워나간다의 느낌으로 해보시고 그다음에 만약에 이 부분이 너무 어렵다 싶으면은 쌤이 연습 문제 좀 뽑아줄 테니까 그거 가지고 연습을 좀 더 해보자고. 진짜요? 일단 교재에 있는 거 먼저 한번 해보고 알겠지? 한 100문제 정도만. 자, 그러면 지금부터 유한집합의 원소 개수를 지금부터 얘기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유한집합의 원소 개수. 여기는 쉬울 거예요. 에리즈. 저번에도 쉽다고. 아니야, 연산법칙은 어렵다고 했었어. 엔슈미. 근데 원소 그 뭐 부분집합의 개수고 하는 거는 할 만했잖아. 아니야? 아닌가? 자, 보겠습니다. 원소 개수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건데 A 합집합 B에 대한 원소 개수를 구하려면 A라는 집합이 있고 B라는 집합이 있을 때 이 원소 개수 문제들은 다 벤 다이어그램으로 문제를 풀어줘야겠다는 생각을 해주시는 게 제일 편해요. 알겠죠? A 합집합 B의 원소 개수를 구할 거야. 그러면 너희가 만약에 A의 원소 개수에다가 B의 원소 개수를 더하면 요 가운데 부분이 몇 번 더해져? 이제 두 번 더해지겠지. 예. 왜냐면 A 원소 개수에다가 B의 원소 개수 더해주면 요거 두 번 더해질 거 아니야. 예. 그래서 얘를 한번 빼줘야 돼. 이거는 근데 되게 약간 우리가 그 뭐라 해야 되지? 실생활에서도 되게 많이 써요. 예를 들어서 100 이하 자연수가 있어. 네. 근데 너희한테 만약에 2의 배수 또는 3의 배수의 개수를 구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대. 그럼 2의 배수의 개수가 몇 개야? 50개. 50개고 3의 배수의 개수가 몇 개야? 33개. 33개. 그럼 이거 두 개 더하면 2의 배수면서 3의 배수인 집합에 해당하는 원소가 두 번 더해지죠. 예. 몇의 배수? 6의 배수가 두 번 더해졌다고 지금. 그래서 6의 배수의 개수 몇 개? 16개. 16개 빼준다. 이 느낌이야. 2의 배수의 개수, 3의 배수의 개수에서 6의 배수를 한번 빼줘야 된다. 그 느낌. 괜찮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도 얘기하죠. A 합집합 B의 원소 개수는 A의 원소 개수에다가 B의 원소 개수를 더해주고 A 교집합 B의 원소 개수를 한번 빼줘야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고. 만약에 교집합이 공집합이라면 교집합의 원소 개수가 빵개죠. 네. 그럼 이런 상황에서는 그냥 A 원소 개수에다가 B의 원소 개수를 더해주면 돼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추가해서 C라고 하는 집합을 하나 더 추가해요. A와 B와 C 집합이 3개 등장하는 요 문제는 공식을 확실하게 외워주시고 공식에다 대입해준다 느낌으로 생각을 해주면 되는데 A 합집합, B 합집합, C의 원소 개수를 구할 거야. 그러면 처음에 A의 원소 개수와 B의 원소 개수와 C의 원소 개수를 한번 더해줘요. 그렇게 되면 A의 원소 개수, B의 원소 개수, C의 원소 개수를 한 번씩을 다 더하게 되면 얘네들은 한 번씩이 더해졌을 거고 요 라인에 있는 애들은 두 번씩 더해졌겠지? 맞아요? 근데 가운데 몇 번 더해져? 가운데는 3번이 더해질 거라고. 오케이? 그럼 얘네들을 다 한 번으로 바꿔줘야 돼. 그래서 A 교집합 B의 원소 개수를 한 번씩 빼주고요. 그러면 얘네들이 한 번이랑 두 번으로 바뀌지? 네. 그 다음에 B의 원소 개수, B 교집합
C의 원소 개수를 한번 빼주고요. 그러면 얘가 빼지니까 얘네들이 한 번으로 바뀌지? 네. 그 다음에 C 교집합 A의 원소 개수를 한번 빼주고요. 그럼 얘가 한 번이랑 얘가 빵번으로 바뀌지? 그러면 가운데 있는 얘를 한 번으로 다시 바꿔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A 교집합 B 교집합 C의 원소 개수를 한번 더해준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공식처럼 외워두셔야 돼요. A 원소 개수 더하기 B의 원소 개수 더하기 C의 원소 개수에다가 A 교집합 B, B 교집합 C, C 교집합 A를 한 번씩 빼주고 마지막에 A 교집합 B 교집합 C의 원소 개수를 한 번 더해줘야 한다. 근데 만약에 너희들한테 이 셋 중에 하나가 공집합으로 주어질 때가 있어. 그러면 예를 들어서 A 교집합 B가 빵이래. 공집합이래. 오케이? 그럼 요거 공집합이면 얘가 0인 건 잘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너희가 하나 더 생각을 해줘야 될 게 뭐냐면 얘도 빵이네. A 교집합 B가 빵이니까 당연히 A 교집합 B 교집합 C는 당연히 빵일 거 아니야. 네. 그렇죠. 이해가? 네. 아 여기다 교체 그러니까 얘는 A 교집합 B보다 더 작은 애잖아. 그러니까 얘가 빵이면 당연히 이 셋 중에 하나가 빵이면 얘 자연스럽게 빵이 돼. 빵. 오케이? 그래서 이제 너희들한테 그 교집합 B가 이제 빵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이제 조금 말로 돌려서 집합 A와 집합 B가 서로 소일 때라고 줄 때도 있고요. 그러면 집합 A랑 집합 B가 서로 소면 아 얘도 빵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서 문제를 접근해 주시면 된다고요. 이해가죠? 오케이. 다음으로 또 내려가 볼까요? 뭐 다른 것들은 뭐 별다른 건 없어요. 이것만 잘 기억해 주시면 되고 여기 나오는 것들은 뭐 그냥 특별한 상황들에 대한 이야기들인 건데 A의 여집합의 원소 개수라고 하는 건 전체 집합 원소 개수에서 A의 원소 개수 빼주면 된다. 뭐 당연히 뭐 벤다이어그램 생각하면서 풀어보시면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A 차집합 B의 원소 개수를 구해야 할 때는 A의 원소 개수에다가 A 교집합 B의 원소 개수를 빼주면 된다는데 이건 벤다이어그램 그려놓고 너희가 이제 각각에 해당하는 원소 개수들을 집어넣으면서 문제를 풀면 되게 쉽게 풀릴 거야. 오케이? 그런데 집합이 두 개 나오는 문제들은 웬만하면 벤다이어그램을 그려가지고 너희가 이제 각각의 원소들에 해당하는 개수들을 메꿔나가면서 문제를 풀면 다 풀리거든? 근데 세 개짜리는 벤다이어그램으로 풀려고 그러면 너무 어려워. 웬만하면 공식으로 푸는데 이게 안 될 때가 있어. 이게 안 될 때 필살기성으로 얘를 그려가지고 푼다라고 생각하면 돼. 필살. 이게 만약에 진짜 안 될 때 있어. 범위를 구해야 될 때가 있단 말이야. 그럴 때는 진짜 이게 했는데 안 돼. 그러면 요걸로. 오케이? 문제를 보시면 이해가 가실 거예요. 봅시다. 여기서도 얘기하죠. 원소의 개수를 벤다이어그램으로 확인하면서 문제를 풀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건데 자, 개념 체크 문제 하나씩 보면서 한번 차근차근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합시다. 볼게요. A의 원소 개수 20개, B의 원소 개수 35개라고 이야기를 했대. 벤다이어그램을 그려보게 되면 A, B라고 하는 집합이 그려질 거고 전체 집합. 문제에서 교집합을 줄 때가 제일 좋아. 교집합 자리에다가 10을 넣어줘요. A 원소는 20개라고 했으면 요 영역은 몇 개가 되는 거야? A가 20개면 얘는 10. 10이 되는 거지. 20에서 10 빼주니까. 네. B의 원소 개수 35개라고 했으니까 얘 원소 개수 몇 개? 25개. 25개다. 그러니까 A 합집합 B의 원소 개수는 얘네들을 전부 다 더해서 45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되는데 물론 공식에다 대입해서 NA 더하기 NB에다가 빼기 NA 교비 해놓고 대입을 해서 문제를 풀어도 풀려요. 근데 나는 웬만하면 벤다이어그램을 이용해서 원소 개수를 구하는 걸 추천합니다. 오케이? 얘도 마찬가지. A 원소 개수, B 원소 개수, 전체 집합. A 합집합 B의 원소 개수가 32개래. 그런데 A의 원소 개수랑 B의 원소 개수를 더해보면 몇 개 나와? 40. 근데 이렇게 두 개를 더하면 가운데가 몇 번 더해진다고? 두 번 더해지니까 한 번 빼줘야 되지. 그게 32. 그러면 가운데 원소 개수는 8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8개를 여기다 빼준 얘는 9개가 되고 8을 여기다 23에서 8 빼주면 15개가 되고 실제로 요거 3개 다 더해보면 32개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이해가요? 그러면 A 교집합 B의 원소 개수는 8개구나. 공식으로 풀어도 돼. NA 더하기 NB 빼기 NA 교비. 이거는 차집합이 아니에요. 왜냐면 원소 개수니까
숫자들에 대한 계산인 거지. 결과적으로 얘는 17 더하기 23 빼기 얘를 A라고 두면 빼기 A를 계산한 게 32구나 라고 놓고 얘를 만족하는 방정식을 만족하는 A의 원소 개수를 구해보시면 되겠다는 거겠죠. 어렵지 않죠? 네. 자 보면 전체 집합의 원소 개수는 30개 그리고 A의 원소 개수 13개 A의 여집합의 원소 개수 몇 개? 17개. 17개 B의 원소 개수 15개 B의 여집합의 원소 개수 몇 개? 15개. 얘가 15개 그 다음에 A 원소 개수 13개 B의 원소 개수 15개 두 개 더하면 몇 개? 28개. 28개니까 교집합을 한번 빼준 게 25인 거지 네. 교집합은 얼마다? 3. 3이겠죠 두 개를 더한 게 28인데 합집합을 한 게 25니까 얘가 3 그러면 A 원소 개수 13개니까 얘가 10개 얘는 12개 문제에서 요구한 건 A 차집합 B에 해당하는 요 범위에 해당하는 원소 개수 10개가 되는 거지 벤 다이어그램 그림에서 풀면 되게 쉬울 거야 이해 가시죠? 네. 여기 할만한 거 같지? 괜찮아? 이렇게 한 문제 나 누구랑 얘기하지? 자 볼게요 자 이렇게 한 문제. 어? 하나 더 있어? 예. 어디? 아 하나 더 있었네 아 이거 너희가 해봐 방금 다 보여놨잖아 12개네 이거 오. 자 볼게요 전체 집합 원소 개수 80개 A의 원소 개수 52개 A 교집합 B의 원소 개수 20개 A 교집합 B가 나오는 경우가 제일 좋아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보면 A, B 전체 집합을 그려놓고 교집합 원소 개수가 20개 그러니까 얘가 20개 그러면 A의 원소 이쪽 라인에 있는 원소 개수는 얘에서 얘를 빼준 32개 그리고 문제에서 A의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이 13개다라고 얘기를 해줬는데 이 영역을 좀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A의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은 바깥 영역이 색칠이 돼요. 아니면 드모르간의 법칙에 의해서 A의 합집합, B의 전체 여집합을 바꿀 수 있죠? 맞아? 네. A 합집합 B를 제외한 모든 것 13개. 그럼 바깥이 13개가 되는 거지. 그럼 여기까지 해놨으면 이제 전체 집합의 원소 개수 80개라고 했으니까 얘랑 얘를 더해주면 두 개 더한 게 52개에다가 얘를 더해주면 65개 나오죠. 예. 몇 개가 돼요? 35개. 전체 집합 80개 15개. 15개가 B지? 그럼 여기에 15개가 들어가야 돼. 결과적으로 문제에서 요구한 B의 원소 개수라고 하는 건 35개다 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는 거라고. 네. 괜찮죠? 오케이. 안 괜찮아? 네. 자 이렇게 말로 주기도 합니다. 말로 줍니다. 방금 전에 얘기했었던 그 상황들을 말로 줘요. 말로 주면 집합으로 바꾸면 돼요. 바꿔봅시다. 전체 학생이 몇 명이래요? 40명. 40명. 뭘 준 거야? 전체 학생이 40명은 6. 전체 집합. 그렇지. 전체 집합 원소 개수를 준 거야. 40명이라고. 수학 한 문제와 과학 한 문제를 풀게 하고 채점을 했어. 수학 문제를 맞춘 학생이 22명. 그럼 수학 문제를 맞춘 학생을 A라고 하는 집합으로 생각을 하고 22명으로 생각하자고. 과학 문제를 맞춘 학생 수를 B라고 하는 집합이라고 원소를 생각하고 18명이라고 생각하자고. 모두 틀렸다는 뭘 준 걸까? 빈 거. 빈 거. 그러면 A 합집합 B의 전체 여집합이 10명이다 라고 준 거죠. 이해가요? 네. 그러면 벤 다이어그램 그려보면 A 집합, B 집합, 전체 집합이 있을 거고 이 바깥 영역이 10이면 A 합집합 B에 해당하는 원소 개수는 몇 개? 전체 집합 40이니까 40이니까 30개. 30이지 30. 근데 두 개 더하면 몇 명 나와? 40. 40. 결과적으로 교집합이 10명 돼야겠지. 네. 합집합이 30인데 두 개 더한 게 40이니까. 다 마시게요. 그러면 교집합이 10명이면 얘가 12명, 얘가 8명 까지 메꿔 넣을 수 있고 그래서 웬만하면 교집합이 해결이 되면 다 해결되는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수학 문제만 맞춘 학생은 이렇게 되죠. A 차집합이 수학 문제만 맞춘 거니까 12명 괜찮아요? 네.
교집합은 수학 문제랑 과학 문제를 모두 맞춘 학생 수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공식으로 푸는 것보다는 나는 벤다이어그램이 더 나은 것 같아. 자, 최대값, 최소값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자, 볼게요. 요거는 생각을 좀 해야 돼요. 전체 집합에 해당하는 사람 수가 60명으로 준 거죠. 설악산을 등반해본 학생과 사람이 42명, 지리산을 등반해본 사람이 33명, 설악산과 지리산을 모두 등반해본 사람의 회원수에 대한 최대값이 대문자예요. 최소값은 소문자예요. 그러면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이 있을 때 전체 집합. 그러면 이 모두 등반해본 회원이라고 하는 건 이 교집합에 해당하는 거지. 얘가 A. 이 A가 최대가 되는 상황은 어떤 상황일까? 교집합이 최대가 돼야 돼. 둘 다 갖는 게 많다. 둘 다 갖는 게 많다. 네. 어떤 상황이 돼야 돼? 안 가고 사람이죠. 둘 중에 누가 더 많아? A. A가 더 많죠? 네. 더 적은 회원에 해당하는 33명이 전부 다 여기에 포함될 때가 교집합이 최대가 되지. 교집합이 33명이 완벽하게 포함이 될 때. M은 34. 이 상황. A에 B가 다 포함될 때. 33명이 전부 다. 이해가? 네. 이때가 최대값이 된다고. 이해가요? 네. 최소가 되는 상황은 어떤 상황일까? 저 두 개를 더한 거에서 네. 전체 집합을 뺀 거. 맞아요. 그러니까 A 합집합 B가 전체 집합이랑 같을 때, 네. 여기 박해가 빵이 될 때, 제일 완전히 찢어져야 돼. 근데 이게 이 바깥으로 넘어갈 수는 없잖아. 이해가요? 네.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찢어져야 돼. 그러니까 두 개를 넣으면 몇 명? 75니까 75명인데 그러니까 A 합집합 B가 이곳의 원소 개수가 전체 집합의 원소 개수랑 같을 때가 최소가 될 거라고. 그러니까 이게 제일 찢어 박해가 이해 가능하나? 네. 더 이상 찢어질 수 없는. 그러니까 이 교집합에 해당하는 사람 수에 대한 최소값은 적어도 15명은 있어야죠. 15명. 최소값은 15. 두 개 넣으면 48명 되는 거다라고 볼 수 있는 거. 원수계 설명하지? 설명하지? 대답. 할만해? 괜찮아? 안 괜찮아? 어디 아픈데 없어요? 머리가 아파요. 머리가 아파요? 박영 문제 한번 펴보세요. 화이팅!